신윤진남의 알렌영이야. 오늘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전기 전자공학도였던 내가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비즈니스 쪽 잡을 얻고 커리어를 쌓아간 뭐 그런 얘기들의 연장선이야. 지난 영상에서는 내가 공학도로서 뭘 느꼈고 왜 전공을 안 살렸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비즈니스로 내 직무를 피벗했는지에 대한 얘기였다면 오늘은 좀 짧은 영상이지만 내가 그래서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장점과 아쉬운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해. 내 고민이랑 생각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온계 동생들을 나아가서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동생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. 잠깐 복습부터 하자고. 그래서 나는 전기, 전자, 전파 이런 공학을 했는데 R&D 직무를 살리지 않고 학창 시절 때 경영학회를 하고 인턴십들을 해가지고 첫 직장은 경영 컨설팅을 하고 지금은 이제 이직을 해서 스타트업에 와 있는데 여기서는 신사업, 기획 전략, 뭐 사업체와의 제휴 그리고 영업 이런 일들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어. 여전히 전공과 상관없는 일이지. 그래서 이제 공대생으로서 전형적인 태클을 안 타고 비즈니스 쪽으로 태클을 타서 얻은 장점들. 우선 첫 번째, 서울에서 근무를 계속하게 되었다. 뭐 앞선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보통 이제 전공을 살려서 공대생들이 R&D 직무로 일을 하게 되면 보통 지방에 있는 공장이나 혹은 뭐 연구소 쪽으로 많이 가게 되지. 근데 나처럼 서울 태생이고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결혼할 사람까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서울에 남는 게 낫겠지. 그래서 나는 결국에는 지방을 안 가고 서울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되었어. 첫 직장을 경영 컨설팅을 할 때는 강남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고 그러다가 여의도에 좀 오래 있었고 여의도 계속 있었구나. 여의도에서 잠깐 뭐 과천 왔다 갔다 했지만 그 컨설팅 일의 특성상 주로 강남 여의도에서 많이 일을 했었어. 그리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만나고 있었던 서울 토박 여자친구하고도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었고 나의 뭐 인적 네트워크를 해치거나 이러지 않고 오롯이 편할 때 만나고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누리게 되었지. 두 번째, 공대생 베이스로 비즈니스를 해서 얻은 내 장점은 커리어의 어떤 유연성과 확장성을 아직 갖고 있다는 점이야. 나는 이제 기본 스펙 알고 있는 게 전기전자공학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적인 경력을 많이 쌓았다는 거지. 경영 컨설팅을 하면서 다양한 경영 컨설팅 프로젝트를 해왔었고 스타트업에 있으면서 사업을 기획해보고 사람도 고용해보고 회사를 운영도 해보고 구체적으로 뭐 영업과 제휴 업무도 해보고 오퍼레이션한 일들도 많이 해봐서 나는 이제 연구 개발 인력이라기보단 비즈니스라는 사람이 된 거지. 그래서 30대 한 초중반인 지금의 나이에도 이런 스펙들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. 다행히도 되게 많이 여기 여러 회사에서 필요할 법한 경험들을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뭐 아직도 기술 기반 회사로 갈 여지도 있고 다른 회사에 내가 해왔던 경력들을 바탕으로 이직할 여지도 많이 있고 찾는 많이 있는 것 같아. 뭐 물론 지금 이직을 할 건 아니지만 잘 다니고 있지만 그런 기회가 아직 많이 열려 있고 확정성이 있다 라는 점에서 장점인 것 같아. 그럼 단점은 무엇이냐? 공대생으로서 비즈니스로 넘어오는 강점은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수 있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애매모호함이 제일 큰 것 같아. 앞에서 말한 두 번째 장점 커리어의 유연성과 확장성과 좀 완전히 상충되는 얘기인데 이제 유연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애매한 것도 분명히 있는 거지. 순수하게 한두 직무만 파왔던 정통 경영학도들이라던가 뭐 마케팅만 파왔던 사람, 뭐 전략만 파왔던 사람, 재무만 파왔던 사람, 뭐 공인 회계사 이런 친구들과 대비해서는 두루두루 내가 경쟁력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고 특정한 기술에 대해서 석박사 공부도 하고 뭐 포닥도 하고 지금 뭐 연구소나 기업체 가 있는 친구들을 대비해서는 기술적 이해도 어쩔 수 없이 기술적 이해도나 전문성 그리고 네트워크가 내가 부족할 수밖에 없지. 그래서 내 생각에 나 같은 경력의 사람은 조금 애매하게 여기서 더 커리어를 타면은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. 결국에는
30대 한 초반부터 한 중후반까지 쌓는 집중 업무의 시즌에 쌓는 그 경력과 전문성이 나라는 사람의 커리어를 대변하는 것이니까. 그래서 나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어설프 계속 바꾸다기보단 좀 딥다이브하고 전문성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. 유연성과 확장성을 줬던 나의 이 커리어 피벗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만 파보던 분들에 비해서는 좀 전문성과 권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나도 인지하고 있고 주의하고 있어. 그것 말고는 사실 딱히 단점은 없는 것 같고, 학창 시절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운 점들은 몇 개 있어. 학창 시절 때 아쉬웠던 점은 뚜렷한 목표의 부재였다고 난 생각을 해. 그 1편에서, 동영상 1편에서 봤을 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좀 우유부단한 부분이 선택장애가 좀 있거든. 우유부단한 점이 있는데, 그래서 문이과 결정할 때도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 의견을 듣고 이과로 오고, 공대에 와서도 내가 특정한 산업, 특정한 회사를 가겠다라기보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직 뭘 하고 싶은지 모르니까 두루두루 통용될 수 있는 커리어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을 했잖아. 근데 그게 좀 후회가 많이 돼. 근데 그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나는 좀 선택을 하기에 내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 계속 몰랐었거든. 애매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냥 애매할 때는 확장성이 있고 유연한 커리어를 쌓아야겠다는 생각에 의사결정을 했는데 뚜렷한 목표가 없으니까 한두 가지를 결정해서 치고 나가는 그 전문성 사는 친구들에 비해서 좀 항상 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. 그래서 우리 동생들은 나같이 하지 않고 학창시절 때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치열한 고민을 해서 목표를 설정해보고 나 이거는 꼭 해봐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정말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. 근데 그럼 이제 뭐 나 같은 사람들 너 저는 아직도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잘하는 게 뭔지 몰라요 라고 하는 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. 내 생각에는 지금 학창시절 때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바닥을 찍어봐야 돼.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바닥을 찍고 와야지 내가 잘하거나 좋아하는 거를 발굴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. 나는 학창시절 때 다 주로 두루두루 잘하고 두루두루 좋아해서 그냥 뭐 얼추 노력하고 얼추 성과를 내는 스타일이었거든. 끝까지 가본 적이 없거든. 그래서 내가 정말 의사결정의 순간에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못 결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. 인턴십을 했으면 진짜 지구 최고의 인턴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고, 전공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진짜 교수님이랑 독고다이로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. 단순히 A프를 받겠다가 아니라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으면 내가 좀 더 뭐에 적성이 있고 뭘 좋아하는지 빨리 파악해서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매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. 그래서 나도 지금 여태까지는 좀 항상 좀 선택을 못하면서 가능성이 많고 기회가 많은 쪽으로 의사결정을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한 40살 때까지 40까지 내가 몰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집중을 하려고 해. 난 좀 늦었으니까 동생들은 지금 아직 시간이 더 있으니까 학창시절 때 정말 하나하나 매사에 몰입을 하고 바닥을 찍어봄으로써 내가 빨리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결정해서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구직 활동을 해서 꼭 취직에 성공했으면 좋겠어. 오늘 영상은 조금 내용 자체는 좀 짧고 어떻게 보면 별 내용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진심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바탕으로 오늘 좀 허심탄회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한 거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도 동생들이 있었으면 도움이 꼭 되었으면 좋겠네. 오늘도 동생들이 도움 받았으면 좋아요와 꼭 구독 눌러주고 궁금한 점 있으면 리플 달아주고 다음 영상 좋은 걸로 만들어서 찰스 양을 찾아오도록 할게. 그럼 우리 동생들 휴식하는 그날까지 동생들도 나도 화이팅. 안녕.